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가져올 변화도 큰데 그만큼 인프라 자원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왜 기존 AI랑 이렇게 다른 차원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뭐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관심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에이전틱 AI. 이름부터가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챗봇 같은 거요. 그거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자율성 그리고 행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형 AI는 주로 이제 질문에 답하거나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생성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딱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외부 도구들, 뭐 API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가져다 쓰고요. 심지어는 과거의 상호작용 같은 걸 기억하는 영속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스로요. 여러 에이전트가 마치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 스케줄 알아서 맞춰서 회의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시장 데이터 분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초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한다니 진짜 강력한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에이전틱 AI가 기존 생성형 AI보다 무려 20배에서 30배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능 몇 가 추가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인 거죠.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 달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훨씬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토큰 처리를 해야만 해요. 자료에서 말한 20에서 30배 더 많은 토큰 처리량.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연산 능력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단순히 대화 몇 개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학습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한 영속적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고 책임 소지 가리려면 모든 과정을 또 기록으로 남겨야 하거든요. 투명성, 설명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저장 공간 수요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산 능력, 저장 공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러 에이전트가 같이 일하고 외부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가져다 쓰려면 정보가 오가는 속도, 즉 네트워크 성능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에이전트가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팀원들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원들이 내부 정보든 뭐 외부 API든 필요한 데이터를 정말 즉각적으로 가져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정보 찾거나 도구 쓰는데 몇 분씩 걸린다? 그런 느린 에이전트는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핵심이고요. 이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성형 AI 인프라를 잘 갖춘 기업이라고 해도 에이전틱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상당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그럼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떤 핵심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더 큰 AI 모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LLM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물론 전체 작업을 지휘하고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뭐랄까 두뇌 역할, 그 역할로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최소 700억 개 이상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특정 전문 작업에는 더 작고 효율적인 소형 언어 모델, SLM이나 뭐 예측 모델 같은 다른 AI 모델들이 협력하고요. 또 이 모든 에이전트들의 작업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시체계인 프롬프트 시스템, 그리고 과거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활용하는 영속적 메모리, 외부 도구나 데이터를 불러쓰는 도구 호출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야,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델 전문가 수 메이 씨가 기술 자체보다 더 큰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던데요. 기술 격차보다는 조직이 에이전틱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를 그냥 좀 더 똑똑해진 챗봇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 잠재력을 활용하기는커녕 필요한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자율 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파악하는 게 어쩌면 기술 개발 자체보다 더 큰 도전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자료를 보면 많은 조직들이 점차 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추세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면 글쎄요, 모든 기업이 이걸 바로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초기에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앞선 소수 기업들만 활용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 혹은 에이전틱 AI 도입으로 얻는 가치가 정말 명확하고 큰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금융 사기 탐지 같은 분야에서 먼저 활발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비용 효율성도 개선될 테니까요. 점차 더 많은 영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기술의 성숙도와는 별개로 이걸 받아들일 조직의 준비 상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
정보 그 자체를 넘어서 기업의 어떤 인프라 전략이나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까지 요구하는 상당히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겠군요.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생성해주던 것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시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 실행으로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변화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원과 또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에이전틱 AI의 진정한 잠재력,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는 그 힘은 과연 어떤 산업 분야 혹은 어떤 문제 해결 영역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